체액성 변형 했었죠. 복습하니까 이해 안 가는 거 없었어? 다 외워야 돼. 당연히 외워야 되겠지만 158페이지 한번 펴볼까? 요건 안 했다. 요거 했다. 158페이지 혈액형 관련한 거예요. 혈액형. 혈액형 중학교 때 유전할 때 좀 배웠는데 니네 혈액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지 한번 같이 한번 봅시다. 혈액형 니네 뭐 이런 거 들어봤어? A형도 AA가 있고 막 AO가 있고 뭐 이런 거 기억나? 이게 혈액형이라는 거는 부모님이라는 데서 유전자를 물려받아가지고 그 두 유전자를 합쳐가지고 혈액형이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부모님한테서 혈액형 인자를 하나씩 받아오게 되는 거죠. 하나씩. 근데 A형 유전인자를 하나 받아오고 O형 유전인자를 하나 받아오면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에는 그냥 A형이라고 불러요. 자, 이건 알고 있어? 이게 왜 그래? 왜 AA 받아도 A형인데 AO 받아도 A형인지 설명할 수 있어? 준이야? 기억 안 나? 그 유전 배울 때 우성, 열성을 배웠던 거잖아. 이게 서로 다른 유전인자를 이렇게 대립 유전자라고 그랬는데 대립 유전자를 두 개 가지고 있을 때 다른 거를 가지고 있으면 겉으로 하나만 드러나게 된단 말이야. 근데 A하고 O하고 있으면 A형이 더 우성이기 때문에 A형이 되는 거야. 쌍꺼풀 유전자를 엄마한테 하나 받고 아빠한테는 쌍꺼풀 아니고 외커풀이라고 해서 외커풀 유전자를 하나 받았어. 그러면 나는 한쪽 눈은 쌍꺼풀이고 한쪽 눈은 쌍꺼풀이 없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쌍꺼풀 유전자가 우성이면 두 쪽 다 쌍꺼풀이 생기는 거고 호커풀, 외커풀 유전자가 우성이면은 난 쌍꺼풀이 없는 거야. 참고로 쌍꺼풀이 우성이에요. 혈액형은 그렇게 정해지는 건데 그래서 B, O, B, B 이렇게 되면 B형이죠. 그러니까 유전 단원에서 제대로 다시 배우긴 하겠지만 혈액형 할 때 유전 얘기랑 조금 같이 섞여서 나오기도 하니까 기본적인 건 알고 있어요. 근데 O형은 무조건 O를 받아야 O형이야. 여기 준이의 혈액형은 B형이지. B형이면 BB일 수도 있고 BO일 수도 있고. 엄마가 혈액형 혹시 아니? 몰라? 그리고 엄마한테서 A, 아빠한테서 B 이렇게 받아오면 A형하고 B형 두 개는 우열관계가 없어. 우열관계가 없다는 게 A형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B형이 이기는 것도 아니야. 이런 경우에는 AB형으로 나와. AB형. 우리가 A, B, O, C 혈액형은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오는 거죠. 근데 준이가 B형이라고 그랬어. 그렇지? B형이야. B형이면 BO일 수도 있고 BB일 수도 있어. 그렇지?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서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혈액형이 결정이 되는데 엄마가 A형이고 아빠가 A형이고 엄마가 B형이야. 이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이런 게 가능해. 왜냐면은 준이는 A를 안 가지고 있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AA가 아니고 AO였으면은 여기서 O를 받아오면 가능하죠. 그러니까 엄마한테서 B를 가져오면 되겠지. 근데 아빠가 O형인데 엄마는 A형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아빠는 무조건 O고 엄마는 AA 아니면 AO가 되잖아. 그럼 B형이 나올 수 있어? 없어? 안 나오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내 혈액형과 부모님 혈액형의 가능한 조합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유전하고 내용하고 조금 섞일 수는 있거든. 니네 그거 들어봤지? 뭐 출혈을 많이 하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피를 수혈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지. 수술을 하거나 이러면 이제 피가 많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피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피가 부족하면은 피가 부족한 것 자체만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거든. 그래서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수혈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 피나 그냥 수혈 받으면 된대? 아니지. 보통 같은 혈액형을 수혈 받아야 된다고 하잖아. 그거 먼저 잘 알고 있어야 돼. 거기 제일 밑에 보면 수혈 관계라고 되어 있는 거 찾았어요? 제90 페이지 밑에 보면 수혈 관계. 거기 보니까 수혈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B형은 B형끼리 수혈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화살표가 양쪽으로 되어 있지, 그치? B형은 B형끼리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O형은 O형끼리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다. 그리고 A형은 A형끼리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고 그 옆에 보니까 AB형은 AB형끼리 주거나 받거나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같은 혈액형이어야지 수혈을 해야 돼. 근데 거기 보니까 빨간색 화살표 말고 다른 색깔 화살표로 여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파란색 화살표 뭐라고 되어 있어? 소량 수혈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AB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AP가 부족하면 AB형 혈액을 수혈을 해야 되는데 AB형 혈액이 떨어졌어 지금. 너무 급해. 지금 수혈 안 하면 당장 안 하면 죽는 상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 B형이나 O형, A형 혈액형도 받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지. 이게 혈액형이 서로 다르면 원래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서로 다른 혈액형의 피를 섞잖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오른쪽에 사진 보여요? 199페이지 보면. 그 사진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응집함, 응집안함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이지, 그렇지? 서로 다른 혈액형의 피가 섞이면 응집을 해버려요. 응집이라는 게 뭉쳐서 굳어버린다는 거지. 예원이는 혈액형 뭐니? B형이야? 그럼 너한테 이제 A형 피를 넣으면 그 A형 피랑 B형 피랑 섞이면서 굳어갖고 저런 게 생기는 거야. 저런 게 생기면 좋겠어? 굳어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혈관을 막아버린다고. 그러니까 위험하겠지. 우리 몸에 두꺼운 혈관도 있지만 굉장히 가는 혈관들도 있단 말이야. 모세혈관이라고 해서. 그런데 다 막혀버리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죽겠지, 그치?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혈액형이 서로 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나 선생님 O형이거든. 내가 이제 다른 혈액형의 피가 들어오면 그거를 인지를 하고 몸에서 방어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배웠어? 항원, 항체를 배웠잖아. 항원이라는 게 우리 몸에 침입한 병원체를 의미하는 거고 항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돼? 그거를 수비하는 우리 몸의 형질세포에서 만들어내서 항원을 무력화할 수 있는 걸 항체라고 하잖아. 피도 비슷한 거야. 같은 혈액형의 피가 안 들어오면 그걸 병원균처럼 나쁜 놈이라고 인식을 하는 거지. 그럼 우리 몸에서 그걸 막아가지고 그러면 저렇게 굳어버리는 거야. 웃기는 건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막았는데 굳어버리면 저게 몸이 더 위험한 거지. 이제 이거 시스템을 알아야 되거든. 근데 여기가 용어가 되게 어려워. 니네 문제 풀려고 용어가 되게 헷갈리니까 조금 집중해서 들어봅시다. 일단 A형하고 B형하고 서로 수혈이 가능하네? 화살표 보니까 A형하고 B형하고 수혈 가능해? 불가능하지, 그치? 그게 왜 그러냐면 A형 혈액에는 거기 위에 이제 표를 그려놓는데 A형 혈액에는 응집원이 있고 응집소가 있는데 지금 여기 동그랗게 그려져 있는 건 뭐 그렸는지 알아? 적혈구 그린 거야, 그치? 적혈구 그려야겠고 A형에는 여기 세모 같은 게 여기 붙어 있어요. 세모로 그려도 되고 네모로 그려도 돼. 상관없어. A형에 뭐가 붙어 있어, 그치? 그리고 응집소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니까 Y자 형태로 생겨가지고 잘 보면 이렇게 Y자로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게 들어있어. 여기 보면 이게 베타라고 되어 있거든. 이게 의미가 뭐냐면 A형 혈액형을 가진 사람이 B형이 들어오면 수혈을 못 받는 이유가 B형 피가 들어오면 공격을 하게 돼 있어. 이게 뭐냐면 일종의 항체에 해당하는 거야. kind of 항체. 그러니까 A형 P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A형 P는 B형 P가 들어오면 공격할 수 있는 애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 정확한 명칭은 항체가 아니고 뭐라고 한다? 베타 응집소 혹은 응집소 베타라고 하는 거야.
베타 응집소 또는 응집소 베타 이게 명칭이 되게 다양한데 이걸 뭐라고 하면 베타 응집소라고 하기도 하고 항비혈청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B형 P가 들어오면 공격할 수 있는 애. 그러니까 항비라는 거야. 항비. B형을 막는다는 거죠. 그렇지? B형을 막는 P라는 거야. 마찬가지로 B형 P를 한번 볼까? B형의 적혈구에는 적혈구 표면에 특이한 단백질이 붙어 있는데 이게 네모나게 그려져 있어요. 여기서 세모네모는 진짜 세모네모라는 뜻이 아니고 A형 적혈구랑 B형 적혈구 표면에 붙어 있는 단백질의 구조가 다르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혈액이 혈구도 있고 혈장도 있다는 거 정도는 알지.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거는 혈액의 액체 성분인 혈장을 걸러낸 거고 이거는 혈액의 고체 성분인 혈구를 보고 있는 거거든. B형의 혈장을 보게 되면 여기도 Y자에 생기는 게 있는데 이렇게 생깁니다. 그 화면에 그 그림을 조금 잘 안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얘가 있잖아, 얘가 이 네모난 부분 있잖아. 이게 B형 P가 오면은 이 B형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 여기가 들러붙어가지고 응고를 시켜. 반대로 B형에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어. 이거는 누가 들어오면 붙는 거야. A형 적혈구 보이면 붙어가지고 붙여버리는 거야. 그럼 이렇게 알파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했냐면 알파 응집소, 응집소 알파, 알파 응집소라고 하고 또는 항 A 혈청이에요. 소율이 완전히 네. 이렇게 늦게 왔어. 30분 정도 나왔어요. 책 펴서 158페이지 피세요. 내가 녹화를 해놓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해 안 되면 앞에부터 다시 보면 돼.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A형은 자기 몸 안에 B형 적혈구를 막을 수 있는 애들이 그래요. 그럼 얘가 얘는 공격할까? 안 하겠지. 자기가 자기 걸 공격하고 이상하게 그렇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걸 공격하자는 거야. 모양이 다르니까 공격을 하자. AB형 P를 보면 적혈구에 세모 단백질하고 네모 단백질하고 둘 다 있는 거예요. 세모 네모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AB형 P가 만약에 A형이나 B형 혈액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B형은 이걸 공격해버리고, 그렇지? A형 P를 가진 사람은 얘가 이걸 공격을 해버리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A형하고 B형인 사람은 AB형 P를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 근데 웃기는 게 있잖아. 만약에 AB형도 혈장 속에 이런 게 만약에 들어있으면 만약에 이게 들어있다고 치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A형 P를 막을 뿐 아니라 자기 것도 공격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AB형은 여기 나 있는 응집소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 보니까 A형은 어떻게 돼? 응집소가 없음 이런 거지. 자기 거 공격 안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랑 이거 둘 다 공격하지 않으려면 자기 혈장 안에는 응집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A형 P가 들어오거나 B형 P가 들어와도 공격을 안 하겠지. 반대로 O형 같은 경우에는 적혈구에는 뭐가 없어? 응집원이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화살표 보면은 이렇게도 가능하다고 돼 있지. 이렇게도 주는 게 가능하다고 돼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O형은 받는 건 못하는데 AB형한테도 줄 수 있고 B형한테도 줄 수 있고 A형한테도 줄 수 있는 이유가 적혈구 표면에 특이한 단백질이 없는 거야. 응집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들어가도 여기 공격도 안 받고 여기 공격 안 받는 거지. 그래서 O형 P는 누구한테나 조금씩 줄 수 있어. 내가 조금씩 줄게. 내가 O형이. 근데 반면에 O형은 받는 거는 다른 혈액형을 못 받아. 그 왜 그러냐면 얘는 응집소가 A형 P를 공격하는 응집소랑 B형 P를 공격하는 응집소가 둘 다 들어있는 거야. 거기 보면 알파랑 베타랑 이렇게 들어있지. 앉아.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양치하고. 양치 뭐 양치하고 그랬어. 양치 뭐 30분씩 해.
이거는 어떻게 돼? 이거는 응집소 알파랑 응집소 베타가 둘 다 들어있는 거야. 이 경우는. 그러니까 항 A에서 항 B. 근데 여기가 왜 어렵냐면 처음에 보는 것도 조금 헷갈리는데 문제 풀다 보면 니네가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응집원이라 그랬다가 응집소라 그랬다가 하다 보니까 아 응집원인데 응집소를 잘못 봤어요. 거꾸로 바꿔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많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용어가 되게 확실하게 많이 머릿속에 잡혀야 돼. 이게 제일 어려워. 혈액형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 실수를 많이 해. 입에 붙도록 소리 내든 입으로 웅얼웅얼하다 자꾸 얘기를 해. A형 P는 어떻게 돼? 응집원 A를 가지고 있는 거야. B형 P는 어떻게 돼? 응집원 B를 가지고 있어요. AB형 P는 응집원 AB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둘 다 가지고 있어. 이게 응집원 A야. 이게 응집원 A. 얘가 응집원 B. 얘가 응집원 A하고 B를 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가지면 제로, O형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A형인 사람은 어떻게 돼? B형을 싫어한다고. 그러니까 B형을 막을 수 있는 응집소를 가지고 있어. 응집소 B 혹은 응집소 베타. 그리고 B형을 싫어하니까 항비 혈청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항비 혈청. 혈액형 검사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A형 P에서 접혈구를 걸러가지고 혈장만 딱 만들어. A형 P에서 혈장만을 딱 추출을 해. 접혈구를 빼고. 그러면 뭐예요? A형 혈장에는 뭐가 들어있어? 베타 응집소가 들어있잖아. 그러면 B형 P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 뭉치게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혈액형 검사 너무 해본 지 오래돼서 기억 안 날 수 있는데 그 수혈할 때 수혈해본 사람 있으면 거기 적십자 가가지고 헌혈집 가고 수혈을 해보면 간이로 혈액형 검사를 해줘. 손에 바늘로 탁 따가지고 한 방울 쭉 나오면 그걸 두 군데다 이렇게 콕콕 찍거든. 그 두 군데 찍는 게 하나는 A형 P의 혈장이고 하나는 B형 P의 혈장이야. B형 혈액형의 혈장에는 A형을 만나면 굳어버리는 항 A 혈청이 되는 거야. 응집소 알파가 들어있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처럼 O형인 사람은 두 군데다가 꼭꼭 찍어도 붙는 게 없어. 왜? 나는 O형적 혈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묻어도 얘가 공격 안 하고 얘도 공격을 안 하고 그러면 뭉치는 거야. 근데 준이는 B형이라고 그랬지. 그럼 B형이면 어떻게 되냐면 B형이면 A형 혈장에 들어있는 항 B 혈장이지. 여기가 굳은 게 생기는 거야. 여기는 굳은 게 없고. 그러니까 여기가 굳어 있고 여기가 안 굳어 있으면 B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A형 혈장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항 B 혈청이 들어있으니까 여기 굳으면 B형 인자를 가지고 있는 거야. 만약에 두 군데 다 굳으면 어떻게 돼? AB형이 되죠. 둘 다 안 굳으면 둘 다 없으면 O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사진이 혈액형을 판별하는 실험을 하는 거거든. 원리는 대충 알겠지. 근데 이제 용어가 많이 헷갈리니까 조심해야 돼. 불석 앞에서 체크했어? 준호야, 앞에서 출석 체크했어? 네. 이네는 도대체 중간고사 시험 범위가 너무 적어가지고 저 기말고사는 도대체 어디 정도까지 볼까? 3단원까지라요. 3단원까지 3단원만. 3단원만 딱 한대? 그럼 여기까지가 되는 거네? 그쵸. 그 복수전답으로 한 개 더 나왔어요. 응? 복수전답으로 12분 나왔어요. 됐다. 문제 이상한 거 있었구나. 자, 그래서 혈액형 판별하고 수혈과 함께 뭐 있는데 이거는 꼭 몰라도 되는데 하나만 더 추가 설명할게. 왜 다른 혈액형끼리는 O형은 B형한테 줄 수 있고 B형은 O형한테는 못 주는지는 우리가 이해했지, 그치? 근데 거기 보면은 다량 수혈 가능이 돼 있고 소량 수혈 가능이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B형인 사람한테 피가 필요해서 O형 피를 줄 수는 있지만 많이 넣으면 안 돼.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거야. 왜 그러냐면 A형인 사람한테 O형 피를 넣어주면 O형 적혈구는 공격을 안 받아, 그치? 그러니까 수혈을 해도 되지.
근데 이걸 또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되면 이게 둘 다 들어가 버리는 거야. B형 혈액형 P 안에 이것도 들어있잖아요. 이걸 많이 넣으면 주객이 바뀌어 버리는 거야. 수혈 들어간 P가 원래 있던 사람의 P를 공격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이 넣는 건 안 되는 거야. 너무 많이 넣는 거. 근데 보통 원칙적으로 병원에서는 다른 혈액형끼리 수혈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면 돼요. 전쟁 시나 이래서 굉장히 위급 상황일 때 있잖아. 그럴 때나 하는 거지. 웬만해서는 그런 경우는 없어.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소량 수혈이 가능하다. 왜? 공격받지? O형 P가 A형에 들어가면 공격받지 않기 때문에. 응집소가 없기 때문에. 응집원이 없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너무 많이 넣어주면 B형 P에 있는 응집소들이 원래 있던 A형을 공격을 해버리니까 다량 수혈은 안 된다. 소율 이해됐어? 안 되는 분위기야? 이거 지금 다 모르겠어? 네. 으씨, 다 모르면 어떡해? 몰라요. 헐. 학교에서 여기 수업했어? 아니요. 안 했어? 네. 천천히 한번 다시 다 봐. 네. 자, RHC 혈액형 내가 녹화도 해놨으니까 이해 잘 안 되면 집에 와서 또 다시 읽어봐. 네. 서로 다른 혈액형끼리 왜 수혈이 잘 안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자, 거기 보니까 RHC 혈액형 이것도 들어봤어? 이게 RH 플러스, RH 마이너스. 우리나라는 RH 마이너스가 굉장히 드물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그래도 꽤 많은데 우리나라 RH 마이너스가 되게 드문데 거기 보니까 ABO처럼 혈액에 RH 유전인자가 있는데 보니까 RH 플러스인 사람은 응집원은 있는데 응집소가 없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RH는 저것처럼 RH 플러스인 사람 적혈구에는 이렇게 RH 응집소가 이렇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면 돼. RH 응집소가. 응집원이 말하자면 RH 응집원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공격할 수 있는 응집소를 만나게 되면 이게 만나게 되면은 피가 굳어버리는 거야. 근데 RH 플러스 혈액형인 사람은 적혈구를 공격할 만한 응집소는 없어. 거기 응집소는 없다 그러지, 그렇지? 근데 응집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RH 플러스끼리는 피를 주거니 받거니 해도 공격받을 대상은 있는데 공격할 수 있는 애들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는 거야. 근데 문제는 RH 마이너스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응집원은 없는 거야. 응집원은 없는데 응집소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RH 마이너스 P를 수혈을 받았을 때는 이걸 공격하지 않는데 RH 플러스 혈액형 P를 만나게 되면 이걸 공격하게 돼서 피가 굳어. 근데 재미있는 게 RH 마이너스 혈액형인 사람은 처음에 딱 평생에 한 번 정도는 RH 플러스 P를 수혈 받아도 된대. 이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들어와서 RH 플러스 혈액형을 수혈을 받고 나면 그러고 나서 며칠 지나가지고 이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딱 한 번은 RH 플러스를 수혈 받아도 된대. 근데 그 딱 한 번도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병원에서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아. 위험하다. 그렇죠? 그래서 RH 혈액형 판정하는 거랑 그 옆에 있으니까 차근차근 다시 읽어보고 문제도 좀 풀어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면 3단원이 끝나는 거야. 3단원이 끝나는 거야. 지난번에 네가 없어가지고 없을 때 진도 나간 거 녹화도 안 해놨는데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설명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시험 범위가 좀 갈렸다. 학교별로 갈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상고는 시험을 되게 적게 봐서 3단원만 이제 쭉 가보는 거고 준이는 동탐고 둘이는 동탐고인데 학교가 많이 갈리진 않았는데 동탐고 이번에 학교 선생님이 말을 하기로는 3단원 남은 부분만 시험 낸다고 했다고는 하더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 주셨어? 근데 그러면 시험 범위가 너무 적거든. 니네 왜냐면 항상경도 시험 봤잖아. 항상경도 시험 봤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 범위가 그러면 질병하고 방어자본밖에 안 된단 말이야. 너무 적거든.
그래서 뒤에 유전이 앞부분이 조금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들었거든 선생님이. 근데 그거 진도 나갈지 안 나갈지 확실히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고 내가 진도를 좀 내줄게. 자, 오늘 했던 혈액형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서율이도 지금 다시 읽어보고 모르는 거 선생님 있을 때 질문해. 네. 어.